청록빛의 바다와 녹음이 짙게 물든 숲이 조화를 이루는 이곳은 인천 장봉도. 뜨거웠던 계절의 끝자락, 그 아름다운 풍경을 찾아온 오늘의 주인공들을 만나봅니다. 천천히. 야, 이쁘다. 간두, 놀러 왔어요. 너무 더워. 혓바닥이 나왔어. 간두아, 바다에 물이 있으라고 기도해 주세요. 간두 써야 되는데, 그치? 발걸음이 꽤 익숙해 보이죠? 이 하얀 강아지는 이름이 깐두예요. 6살이고 믹스견이고요. 여자아이예요. 이 발바리도 믹스견이고 기동이 이제 4살이에요. 남자아이고요. 깐두는 에너지가 엄청난 강아지예요. 그래서 이렇게 자연에서 즐기고 뛰어놀고 수영하고 이런 걸 너무 좋아하고 행복해하는 게 보여서 산을 타게 됐어요. 일주일에 한 번은 꼭 반려견들과 백패킹을 간다는 미진 씨. 등산은 이제 일상이 되었습니다. 간두, 기동. 저는 제 여가 생활 즐기고 운동을 하더라도 뭐 겨울에는 따뜻한 데서 하고 여름에는 시원한 데서 하는 뭐 헬스장 같은 실내 운동도 좋아했고 밖에서 자는 거를 생각해 본 적도 없고 그 땀 흘리고 자면은 엄청 찝찝하잖아요. 그리고 겨울에 추우면 진짜 발가락 손가락이 오는데 저는 캠핑을 좋아하지 않아요. 야외 활동을 즐기지 않았던 보호자가 이제는 매주 산속을 누비게 된 이유는 오로지 이 두 녀석들 때문입니다. 이렇게 큰 짐을 지고서 말이죠. 힘들어요, 많이. 많이 힘들고 무겁고. 짐이 제 짐보다 강아지 짐이랑 이런 게 더 많아가지고 그냥 산행하는 것보다 훨씬 힘들죠. 무거운 배낭을 맨 채 깐두와 기동이까지 챙겨야 하는 보호자는 숨이 가쁩니다. 반면 녀석들의 발걸음은 무척 가볍네요. 여기는 저희 애들 다녔던 곳들 중에 되게 좀 쉬운 코스예요. 제일 험한 곳이 그 가평과 포천 사이에 있는 운악산이었어요. 거기가 박배낭을 메고 이제 올라가기도 힘든데 저희 깐두기둥이를 이제 들어 올려야 되는 구간이 되게 많아가지고 거기가 암릉산이에요. 정상 찍고 이제 그 다음 박지로 이동하는 데까지 한 5시간 정도를 올라갔어요. 그때가 제일 많이 힘들었죠. 바위가 많은 암산에서도 가자. 눈으로 뒤덮인 설산에서도 지친 기색 없이 노는 깐두와 기동이. 가파른 암벽 등반도 거뜬하답니다. 기동아, 엄마 안 데리러 와도 돼. 올라가. 옳지, 옳지, 옳지. 간두, 엄마 엉덩이 밀어줄게. 옳지, 옳지. 너무 졸라. 경험 많은 녀석들에게 이 정도 등산 코스는 식은 죽 먹기죠. 가세요. 특히 기동이는 전문가 수준입니다. 다리도 짧고 체구도 작은데 남자애라 그런지 이제 높은 곳도 점프도 되게 잘하고 산 진짜 잘 타요. 험한 바위산을 제 집 마당처럼 뛰어다니는 기동이. 정말 날다람쥐 같죠? 기동아, 기동이 만져보면 엄청 근육질이에요. 뒷다리도 이걸 이게 보여지나? 기동아, 근육 좀 보여줄래? 이 작은 애가 14kg예요. 원래 요만한 사이즈 애들이 거의 10kg 내외 정도 되는데 기동이는 몸무게도 좀 많이 나가는 편이고 체질 자체가 좀 땅땅한 체질이래요. 이 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아마 그런 것 같아요. 너무 어릴 때부터 산을 뛰어다니니까 얘가 근육돼지처럼 돼가지고. 천천히.
기동아, 이쪽으로. 옳지. 정상까지 아직 1시간은 더 가야 합니다. 하나 뭘? 아, 목말랐어. 옳지. 누워서 먹어. 그냥 앉아. 옳지. 간다. 짧은 휴식이 끝나고 다시 출발하려는데 보호자님 뭐 하시는 거죠? 눈물 파우더라고. 이제 여름에 깐두가 더울 때 이렇게 눈물을 좀 흘리거든요. 그래서 눈물 자국 완화에 좋은 파우더를 이렇게 중간중간 발라주고 있어요. 이렇게 눈에 안 들어가게 조금씩. 가자, 깐두. 옳지. 깐두 엄마 먼저. 깐두 먼저 가. 옳지. 보호자는 모든 호흡을 녀석들에게 맞춥니다. 물론 처음엔 녀석들을 따라가기가 벅차기도 했죠. 하지만 이제는 함께 걷는 것이 더 자연스러워졌습니다. 드디어 파란 하늘이 드러나고 모두 무사히 정상에 도착했습니다. 저거 봐봐. 저거 보여? 저기 보여? 응? 오리? 엄마, 오리가 어딨어요? 땅 파고 쉬어. 아이, 흙 여기까지 피지 마. 기동아, 쉴 거야. 땅 파고 쉴 거야. 기동이는 땅 파고 쉬어요. 여기가 시원해가지고. 땅을 파면은 이제 땅 안이 좀 더 시원하잖아요. 그래서 좀 시원한 데서 눕고 싶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누워서 쉬어요. 아이, 시원해? 땅 파서 시원해요. 여기 엄마한테 기대봐. 이렇게. 보호자와 마주 앉아 오손도손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 깐두. 그렇게 더운 날씨가 아니에요. 그런데 기동이는 자리가 마음에 안 들어. 여전히 땅 파기에 열중입니다. 저러고 다니면 진드기를 몸에 엄청 붙여올 때도 많아요. 그럼 그 진드기랑 같이 텐트 안에 들어오잖아요. 저도 물려요, 제 몸에. 하산을 준비하는 보호자. 가자! 장봉도의 남은 경치를 즐기려면 서둘러 움직여야 합니다. 앤디? 깐두 기동이를 위한 장봉도 두 번째 코스. 나무가 우거진 숲길도 지나고 촉촉한 흙길도 지납니다. 그렇게 산 아래까지 한참을 걷다 보면 선물 같은 곳이 기다리고 있죠. 깐두!
간두, 바다. 바다야, 바다. 아! 엄마, 물이에요. 인적을 찾기 힘든 조용한 바닷가. 녀석들을 위해 보호자가 직접 찾아낸 곳입니다. 이야, 파도가 잔잔하니 놀기 딱 좋겠네요. 어디서 이렇게 찾으신 거예요? 저 위성지고 여기는 좀 가봐야겠다 싶으면 그냥 와봐요. 그래서 실패할 확률도 많은데 막상 와보면 좋은 곳도 몇 군데 있어요. 딱 여기 강하지만은 네, 프라이빗한 데예요. 간두 삐? 네, 수영 잠깐 하자. 간두. 아이 신나. 아이 좋아. 간두 삐삐. 가자. 간두 고. 옳지, 우리 애기 아구 잘하네. 아기 예뻐. 아기 잘했어. 시원해. 아이 시원해. 수영을 좋아하는 깐두를 위해 보호자는 종종 바다를 찾지만 사람이 많은 해변은 갈 수가 없습니다. 개를 데리고 왜 산에 오냐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계곡에서 이제 수영하는 것조차 사람들 있는 곳에서는 개를 못 들어가게 해요. 그 자연이 인간만의 것이 아닌데도 분명히 좋은 분들도 많아요. 되게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 그런 얘기를 이렇게 몇 번 듣다 보면 이제 거기에 대한 이제 상처가 너무 많아서 아이들은 그 죄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더더욱 사람들 없는 곳으로 이제 오지로 더 멀리 이렇게 갔던 것 같아요. 가자! 근데 고! 깐두가 행복하다면 뭐든 해주고 싶은 보호자의 마음. 아기 예뻐. 아기 잘했어. 시원해. 아이 시원해. 그만큼 깐두는 보호자에게 특별한 존재입니다. 깐두는 되게 추운 한겨울의 12월에 요만한 조그마한 새끼 강아지가 회색이 될 정도로 떼투성이가 된 채로 이렇게 돌아다녔어요. 너무 어린아이니까 혹시 보호자가 있지 않을까 해서 계속 수소문을 했는데 보호자가 없었던 거예요. 입양처를 많이 알아봤는데 이제 애가 그 사이에 계속 커지는 거예요. 대형견이다 보니까 성장 속도가 엄청 빨라요. 그래서 이제 몸집이 더 커지니까 입양 문의도 이제 점점 끊겨가고, 그래서 그 사이에 이제 저도 정이 들고 이제 아이 이름을 깐두라고 짓고 제가 가족이 되어줬죠. 깐두를 통해 유기견의 아픔을 알게 된 보호자는 또 다른 유기견 한 마리를 입양하게 됩니다. 이들라. 바로 이 녀석, 기동이죠. 기동. 그렇게 셋은 가족이 되었습니다. 바다가 붉게 물들자 보호자는 노을이 잘 보이는 곳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저희 깐두가 풍경 보는 걸 되게 좋아해요. 아까 산 위에서도 이제 바다 내려다보는 것도 좋아하고 해 지는 거, 해 뜨는 거 이런 거 이렇게 보는 거를 보는 게 저도 너무 행복하고 신기하고. 녀석들이 좋아하는 것들을 찾아다니다 보니 일상은 완전히 바뀌었지만 보호자는 이 변화가 사뭇 즐겁습니다. 사람도 아이를 낳으면은 인생이 그 초점이 아이로 맞춰지잖아요. 뭐 친구들이랑 술 먹고 여행 다니고 그랬던 삶이었어요, 저도.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다 변화시킨 아이들이에요. 여행을 혼자 간다는 건 이제 꿈도 못 꾸고요. 얘네들이랑 너무 이렇게 산을 뛰어다니니까
친구들 만나는 횟수도 이제 훨씬 더 줄고 이제 만나더라도 이제 집에서 아이들 있는 공간에서 이제 같이 하게 되고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얼마나 행복하고 좋은 건지 사람들은 아마 잘 모를 거예요. 왜냐면 저도 몰랐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몰랐던 거를 알아가는 거 그게 제일 좋아요. 하늘이 어둑해져서야 캠핑장에 도착했습니다. 애기들 간식, 요 애기들 사료, 이거는 이제 매트, 요 이제 랜턴이랑 요 애기들 이제 수건, 이거 이제 애기들 침낭, 이거 제 침낭, 그리고 이제 텐트. 이걸 다 메고 다녔어요. 네. 이게 되게 가벼운 편이에요. 이렇게 여름에는 물무게가 제일 무겁고 이런 짐들은 되게 가벼운 편이에요. 겨울이 더 무거워요. 그래서 오늘 갖고 온 가방도 좀 작은 편이에요. 보호자는 먼저 오늘의 숙소가 될 텐트를 준비합니다. 이 정도쯤은 단숨에 설치하죠. 셋이 겨우 들어갈 만큼 작은 텐트지만 이 정도면 훌륭한 숙소라는데요. 거의 산속에서 자요. 산 위나 아니면 정말 숲 같은데 정말 자연에 둘러싸여서 자요. 제일 많이 자는 데가 산이에요. 사람이 없는 오지를 주로 다니다 보니 텐트 하나에 의지해 밤을 보내는 일이 허다해졌습니다. 겨울에는 눈 쌓인 벌판이 숙소가 됩니다. 심지어 얼음 위에서 잔 적도 있죠. 캠핑장이 받아주는 데가 별로 없어요. 또 받아준다고 해도 뭐 견종 제한이나 몸무게 제한이 있고요. 또 대형견을 받아주는 데는 거의 포화 상태예요. 그래서 너무나도 한정적이라서 숲속에서 많이 그래서 더 자게 된 것 같아요. 깐도 코 자요? 이제 완전 녹초가 되네요. 맞아요. 원래 이렇게 다 놀고 녹초가 됐을 때가 제일 뿌듯해요. 그래 애들 텐트에서 자면 이제 그때부터 오로지 제 시간이에요. 그래 내려가서 먹어라. 드디어 기다리던 식사 시간. 원래 이렇게 딱 3스푼이 깐두 정량인데 이렇게 활동량이 많으면 한 2스푼 정도 더 줘요. 배고팠지. 그래서 1스푼 더. 기동아, 아래서 먹을 거야. 오늘 같은 날은 포식해도 괜찮겠죠? 뭐예요, 보이세요? 이거 제 밥이에요. 전투식량. 아까 보시다시피 짐이 너무 많아서 제가 이렇게 푸짐하게 들고 다니면 더 무겁잖아요. 그렇기도 하고 애기들 이렇게 챙기면서 막 이것저것 먹을 수가 없어요. 정신 사나워서. 하긴 오늘 하루 정말 전투를 치른 거나 다름없겠네요. 아침에 나오기 전에 집에서 밥 먹고 그 다음 끼예요. 2끼째. 점심은 왜 안 드세요? 산에 있을 때는 혹시라도 화장실이 급할까 봐 잘 안 먹어요. 고단한 여정을 마치고 꿀맛 같은 식사를 하는 보호자. 조금 피곤하긴 해도 행복한 저녁입니다. 들어가는 중. 이제 잠을 청할 시간. 모래만 털고 들어가자.
백패킹 중에는 세수도 사치죠. 기둥이 들어와. 그냥 코 자자. 보호자에게 나른해진 몸을 맡긴 채 잠을 청하는 깐두와 기동이. 다리 안 아파? 공기가 제법 쌀쌀해졌지만 함께여서 따뜻한 밤이 깊어갑니다. 다음 날 아침. 안돼요. 여기 산책하러 가자. 이쪽으로 옳지. 옳지. 찌뿌둥한 몸도 풀 겸 장봉도에서의 마지막 산책을 즐겨봅니다. 아주 피곤하고 뿌듯해요. 몸은 피곤하지만 아이들이랑 추억 하나 더 만들었다는 그게 너무 뿌듯한 것 같아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빨리 돌아가 쉬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지만 한편으로는 이 시간이 너무 아깝습니다. 고될 때도 있는데요. 이게 제 인생에 되게 짧은 순간일 것 같아요. 그 강아지들은 사람보다 시간이 되게 짧잖아요. 그래서 하루하루가 되게 소중하고 깐두가 이제 작년보다도 산을 조금 힘겨워하는 게 좀 보이기도 하고요. 잠깐만요. 애들이 어쨌든 저보다 빨리 갈 거니까 힘들지 않아요. 아프지만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냥 건강하게. 아프지 않고 건강하고 오랫동안 제 옆에서 행복하게 있다가 가는 거. 보호자의 꿈은 하나입니다. 남은 시간, 녀석들에게 더 넓은 세상을 보여주는 것. 잠시 후, 그 행복한 일상을 위한 특별한 만남이 이어집니다. 깐두와 기동이를 만나러 설쌤이 왔다. 안녕하세요. 안녕. 안녕. 들어갈까? 너 이렇게 환대를 해줘. 안녕. 아이고 좋아서 그래? 너무 귀엽다 너네. 안녕. 뭐야 오자마자 장난감 물고 오는데요? 네, 좋아해요. 안녕. 너가 사람 제일 좋아하는구나. 지금 이 친구가 나무. 네, 나무. 깐두, 기동이의 오빠이자 형인 첫째 나무. 몸집은 작지만 덩치 큰 동생들을 휘어잡는 서열 1위 나무까지 총 3남매가 함께 살고 있습니다. 너무 이쁘다 니네. 딱 약간 어떤 느낌이 드냐면 애들끼리 성격이 다 다른데 네. 들어오는 순간 좀 안정돼 있는 느낌이 들어요. 네. 아이고 애들 너무 이쁘다. 표정도 좋고. 자. 우와. 우와 이거 너무 멋있다. 저희 아이들이랑 놀러 네. 다녔던 사진들이. 많이 놀러 다니시는 거예요? 네. 와 이건 나도 너무 이쁜데? 수영하는 거 봐. 네, 바다 수영. 와 이건 진짜 그림이다. 아이 기둥이 웃는 것 봐. 되게 부럽네요 이런 거 보니까. 네, 저도 예전에 세상이랑 이 8마리 웰시코기랑 산에 오른 적이 있거든요. 근데 전 세상이가 못 올라갈 줄 알았어요. 되게 잘. 막 호리호리하고 제 별명이 이렇게 영덕대게거든요. 다리가 너무 가늘어서. 그래서 막 그런데 위험한데 못 갈 줄 알았더니만 오히려 저보다 더 잘 가고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저도 이런 데를 세상에 좀 데리고 다녀야 되는데 저 바쁘다고 못하니까 좀 이런 거 보니까 미안하기도 하네. 전국 방방곡곡을 다니며 멋진 추억들을 차곡차곡 쌓아가고 있는
보호자와 깐두 기동이. 그럼 이번에는 설쌤과 함께 다시 한번 여행을 떠나볼까요? 대박이다. 와. 너무 멋있다. 깐두와 기동이가 자연 속에서 마음껏 뛰어놀기를 바라는 그 마음 하나로 시작한 백패킹. 녀석들의 행복한 얼굴을 보기 위해서라면 어디든 달려갈 수 있지만 몸이 힘든 건 감수해야 합니다. 저 몇 킬로 나가요? 저 가방이? 보통 한 18kg 정도 되고 이제 겨울에는 20kg 정도 되고 18에서 한 20kg 왔다 갔다. 그거를 들고 중대형견 아이 두 아이를 데리고 산책을 이렇게 하는 게 힘들진 않으세요? 저렇게 다니면? 힘들어요. 늘 힘들어요. 어딜 가든 일단 가방이 너무 무겁고 그쵸. 산에서 자야 되니까 네. 1박을 할 수 있는 장비는 다 들어가 있어요. 와, 이거 진짜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길이 편하거나 시설이 좋은 곳들은 찾는 사람들이 많아 반려견들과 함께 다니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호자는 인적 드문 설산이나 험한 바위산, 깊은 계곡 같은 오지를 주로 찾아다녔는데요. 완전 오지로 이렇게 백패킹을 다니게 된 이유가 있으신가요? 이 친구의 에너지를 풀어주려면 어쨌든 야외 활동을 계속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산에 다니기 시작했는데 또 산을 사람 없는 데 다니려면 지방에 좀 멀리 이렇게 야산 이런 데 다녀야 돼요. 오지 같은데. 거기서 자려고 해도 숙소가 없어요. 대형견 받아주는 숙소를 찾으려면 또 너무 힘들어요. 펫플랜들리라고 해서 가면은 뭐 15kg 이하만 뭐 입장 가능하거나 이제 큰 개들은 아예 입장을 못 하는 데들이 되게 많아요. 우리나라도 과도기인 것 같은 게 맨날 이 맞아요. 조그만 강아지만 키우다가 큰 강아지를 딱 보니까 약간 외계인처럼 보는 거죠. 되게 무서워해요. 왜? 외계인처럼 보는 거예요. 되게 무서운 존재로 보는 네. 경우가 많고. 기동아, 엄마 안 데리러 와도 돼. 올라가. 어릴 적부터 백패킹을 다녔던 기동이는 등산에 아주 능숙합니다. 뭐 하나 한번 확인해 봐야겠다. 지금 기동이 발 좀 만져도 괜찮아요? 네. 기동아. 제가 뭘 보고 싶었냐면 기동아 지금 우선은 산책과 산행을 많이 한다는 게 여기서 보이는데 그냥 일반적인 산책만 잘하는 아이들은 이 2번, 3번, 4번, 5번만 짧아요. 지금 되게 짧죠? 네. 기동아, 한 근데 번도 우리 잘라준 적이 한 번도 잘라준 적 없죠? 네. 이것도 잘라준 적 없죠? 네. 근데 이 정도라는 건 뭐냐면 저런 바위나 오르막을 올라야지 이 엄지 1번 발톱이 갈려요. 이 1번 발톱이 원래 하는 역할 자체가 오르막 같은 거 갈 때 잡는 거거든요, 이렇게. 발톱 깎기 싫어하는 애들 되게 많아요. 네. 근데 이거 교육으로 안 되는 경우 진짜 많습니다. 저도 그래서 발톱 못 깎는 애들한테 산도 좀 타세요 막 이러거든요. 그러면 이것도 갈린다고. 깐두와 기동이에게는 험한 산길을 다니는 것도 우거진 수풀을 헤치는 것도 이젠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가끔 사람들은 이상한 오해를 하기도 한다는데요. 산에 올라가는 것 자체를 애들 관절이 안 좋은데 이렇게 너무 고생시키는 거 아니냐 이런 분들도 많았고 이제 혹한기 때 이제 겨울에도 이제 산에서 자니까 엄마가 이런 데 좋아해가지고 너네가 괜히 억지로 따라다닌다 추운데 고생한다 이러고 옆에서 지나가시고 그래요. 네. 저도 보면서 가장 안타깝고 이게 뭐냐면 얘네들이 행복한 방법은 모르고 얘네들을 그냥 신주단지 모시듯이 싸매고만 있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뭐만 하면 다 위험하고 맞아요. 뭐만 하면 걱정하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강아지들이 이 세상에 적응을 못해요. 제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사회화고 사회화 시기 때 제가 보호자님들한테 얘기한 게 있거든요. 좀 두라고 애들 좀.
얘네들이 스스로 경험해보고 느껴봐야지 맨날 뭐만 할 때 안 돼, 위험해, 하지 마 이러니까 이 세상은 다 위험하다고 생각을 해버린다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강아지를 그렇게 키워. 네. 그리고 실제로 고관절 같은 경우에도 아프지 않은 아이들, 이렇게 문제가 없는 아이들한테는 저런 오르막길을 오르면서 엉덩이 근육과 이 허벅지 근육이 강해져야지만 나중에 이 관절에 무리가 덜 가는 거예요. 한번 만져보실래요? 이 기둥이가 제가 항상 자랑하는 건데, 그쵸? 뒷다리. 아, 대박이네. 너. 와, 대박. 장난 아니에요. 서 있을 때. 기둥이는 와, 너 진짜 어릴 때부터 산을 많이 타가지고. 이거 깎아놓으면 이 하체를 그거 보면 약간 마동석 느낌 나겠는데 너? 기동이보단 덜한데 얘도 꽤 있어. 좋아. 이 앞쪽 근육이 되게 좋네요. 깐두 기동이 건강은 모두 이상무. 걱정은 마시라고요. 저는 너무 좋아 보이거든요. 근데 좋아 보이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기동이랑 깐두의 성향과 잘 맞아서 그래요. 그래서 저희 나무는 그래서 백패킹을 안 가요. 그렇죠. 저도 그거 말씀드리려고 네. 했어요. 지금 나이가 11살이고 네. 지금 보면 눈에도 이제 핵경화가 조금씩 오고 있는 것 같고 에너지도 점점 떨어질 거고 그리고 나무는 워낙 소형견이기 때문에 그리고 슬개골 탈구나 이런 것들이 위험이 있을 수 있는 아이들은 네. 확인을 해보고 한다거나 조심은 좀 해야 돼요. 아주 잘했어. 시원해. 아이 시원해. 깐두 수영 좋아하는구나. 엄청 좋아해요. 이야. 이렇게 바다 수영하면서 뭐 이렇게 좀 오해받고 이런 것도 있으세요? 이제 소금물이니까 애들한테 안 좋지 않냐. 네, 그리고 해수욕장 같은 데 사람들 많은데 가지도 않긴 하지만 어쩌다 이제 사람들이 보면은 개가 왜 바다에 들어가냐 뭐 이런 분들도 있고. 야, 이상한 생각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구나. 왜 다 사람 거라고 생각을 하지? 그냥 개를 싫어하니까 그냥 다 싫은 것 같아요. 그리고 바닷물이 피부에 안 좋다? 아니, 사람은 그럼 왜 들어가지? 피부가 더 약하긴 해요. 네. 우리 강아지들이 사람보다. 근데 기본적으로 실제로 바닷물이 무조건 안 좋다라고 하는 건 오해예요. 오히려 피부에 더 좋다라고 하는 연구 결과들도 있어요. 근데 뭐 리트리버나 이런 수영에 좀 특화된 견종들은 이 털이 약간 기름져요. 네. 그래서 약간의 방수 기능이 있기도 해요. 근데 깐두 같은 경우는 제가 딱 보니까 이제 이중모고 네. 바닷물 수영을 하고 나서 집에 와서 그냥 물로 한 번 정도만 헹궈주면 괜찮습니다. 남들이 보기엔 어떨지 몰라도 녀석들은 누구보다 행복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세상이 재밌는 거예요, 이 친구들은. 세상이 불안하고 무서운 게 아니라 이 함께하는 세상 자체가 안정되고 재밌는 곳이라는 것을 지금 인지를 하고 있어요. 저런 풍경들을 되게 잘 즐기다가 잠 잘 때까지 이렇게 구경하고 그래요. 자연 속에서 마음껏 놀고 나면 나른해진 몸을 보호자에게 맡긴 채 행복한 밤을 보냈던 녀석들. 형아, 다리 안 아파? 마사지 해주시는구나. 애정이 듬뿍 담긴 마사지를 받으며 신나는 하루를 마무리했던 녀석들. 정말 행복해 보이죠? 이렇게 애들 열심히 놀고 푹 자고 있으면 어떤 느낌 드세요? 저걸 보려고 제가 다니는 것 같아요. 그쵸. 네, 진짜, 진짜 행복하고 뿌듯해요. 제가 요즘 사자성어 만들어야 된다고 항상 얘기하거든요. 피계 행계라고. 피곤한 게가 행복한 게다. 네. 보호자들 마음이 다 그런 것 같아요. 아이들이 그냥 할 게 없어서 자는 게 아니라 정말 열심히 놀고 나서 그 다음에 저렇게 잘 때가 제일 행복한 것 같아요. 사실 백패킹에 대해서는 제가 배워야 되지만 전문가 입장에서 좀 봤을 때 우선 첫 번째로 주의해야 될 거는 우리가 어딘가를 갈 때 그 안에 우리 반려견들과 해도 되는 것과 안 되는 것들 그런 지역 규정을 확인을 해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교육적으로 콜백 어떠한 상황이 발생될지 모르기 때문에 불렀을 때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콜백 교육은 어느 정도 돼야 될 것 같고요. 사람들도 등산 갈 때 이 초콜릿바 같은 거 가지고 다니듯이
우리 강아지들한테도 그런 단백질 바 같은 게 있어요. 예, 그런 것들도 혹시 모르니까 챙겨가면 훨씬 더 좀 더 안전하게 이렇게 아이들과 백패킹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얼마 후 보호자는 또 다른 풍경을 찾아 백패킹을 떠났다는 소식을 전했는데요. 지금처럼 아이들 계속 건강하고 애기들 이제 더 좋아하는 거를 찾아주고 싶어요. 지금처럼 자연의 신비와 아름다움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기를 새나개가 언제나 응원할게요.